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억만장자조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어는 김유신, 윤지우, 이혜진, 김도연, 임혜주이고 캠페인 제목은 밥상 위의 환경호르몬 파헤치기입니다. 발표 순서로는 환경호르몬의 정의, 캠페인의 필요성, 캠페인의 내용, 필요한 인원 및 경비에 대해 말씀드리고 캠페인에 대한 기대 효과와 기대 효과에 미치지 못했을 경우의 보완점, 동료들의 소감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호르몬은 내분비계 장애물질을 뜻합니다. 내분비 호르몬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화학물질로 마치 우리 몸속에 들어와 호르몬처럼 작용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체내 항상성 유지나 생식, 발생 등에 관여하는 호르몬 분비 조직계에 영향을 주어 건강을 위협하는 물질입니다. 환경호르몬으로 알려진 예로는 농약류, 다이옥신류, 플라스틱 원료 물질, 계면활성제, 중금속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환경호르몬은 내부 호르몬과 상호작용을 하게 되므로 내부 호르몬의 상태에 따라 그로 인한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동일한 노출 농도에서도 태아, 영아, 유아, 청소년, 성인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되고 성별에 따라서도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환경부의 통계에 따르면 어린이는 비스페놀 A의 경우 성인의 1.6배, 퍼탈레이트의 경우 성인의 1.5배 정도 더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로 성조숙증이 증가함을 알 수 있는데 이 경우 남아보다 여아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환경호르몬은 체내에 들어와 쉽게 배출되지 않고 다음 세대로 전해지며 우리 몸에 들어와 내분비 호르몬과 상호작용하며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예측할 수 없다는 부분에서 위험합니다. 환경호르몬으로 분류되는 화학물질의 노출 경로는 식품, 공기, 피부 등 매우 다양하며 농약이나 살충제, 플라스틱, 통조림캔, 영수증, 화장품 등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곳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생활 환경에 널리 퍼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호르몬은 아동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데 어른보다 체중당 음식 섭취량과 호흡률이 2~3배 정도 높기 때문에 경구 흡수를 통한 환경호르몬 물질의 체내 유입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노출 저감화 행동 수준과 교육 요구도가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통해 학년이 올라갈수록 환경호르몬에 대한 지식과 인식 수준은 높게 나타나지만 그에 비해 실천력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가 준비한 캠페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한양행쿡의 캠페인 내용으로 먼저 한양행쿡 환경호르몬 안전수칙 3단계가 있습니다. 확인하고, 찾아보고, 실천하고인데요. 1단계, 내가 사용하는 플라스틱의 종류를 확인한다. 다시 말해, 평소에 내가 먹는 음식이 어디 담겨 있는지, 그리고 우리 한양행쿡의 음식이 어떤 종류의 식기구에 담기는지 소비자가 직접 확인해보는 단계입니다. 2단계, 인체에 유해한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찾아본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환경 호르몬이 나오는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 예를 들어 옥수수 식기도구 또는 실리콘 식기도구 등 우리 한양행쿡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3단계, 생활 속에서 대체품을 사용하여 안전한 삶을 실천한다. 한양행쿡에서 준비한 SNS 이벤트 또는 현장 참여 이벤트 등에 참여하여 환경 호르몬의 위험성 및 인식 제고의 필요성 등에 대한 지식을 쌓고 직접 실천으로 옮기는 단계입니다. 먼저 현장 참여 캠페인입니다. 현장 참여 캠페인은 다시 본점 캠페인과 직영점 캠페인으로 나뉘는데요. 본점 캠페인은 크게 행사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캠페인은 환경 호르몬 파헤치기 미로 찾기입니다. 본점이 입점되어 있는 백화점 로비 1층에서 진행될 예정이고 백화점에 오는 모든 고객분들은 참여할 수 있어 한양행쿡의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기간은 2021년 5월 1일 토요일부터 2021년 5월 7일 금요일까지로 일주일간 진행됩니다. 미로 찾기는 말 그대로 한양행쿡에서 설치한 미로 속에 들어가 환경 호르몬 퀴즈를 맞추고 탈출하는
이벤트입니다. 미로에는 환경 호르몬의 위험성, 환경 호르몬의 의미, 환경 호르몬의 노출 환경, 환경 호르몬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실생활에서 노력할 방법, 함께 약속하기로 총 6개의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6개의 퀴즈를 풀고 미로를 탈출한 모든 분께는 에이드 제공권과 추천권을 드리는데요. 이 추천권을 소지한 분들에 한해 추첨을 통해서 매일 5분께 실리콘 식기 세트를 증정합니다. 두 번째 캠페인은 환경 호르몬 두더지 잡기 캠페인입니다. 이 행사는 한양행쿡 본점 내부에 활동 부스를 설치하여 진행될 예정이고 매장에 방문하는 모든 고객분들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기간은 첫 번째 행사 환경 호르몬 파헤치기 미로찾기가 끝난 후 5월 8일 토요일부터 5월 14일 금요일까지로 일주일간 진행됩니다. 환경 호르몬 두더지 잡기 게임, 두더지 잡기 게임기를 설치하고 게임 속 두더지 머리에 적힌 환경 호르몬에 대한 부정적 단어를 잡으면 됩니다. 이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분께는 추천권을 드리며 추첨을 통해 기간 내 당첨자 한 분께 실리콘 식기 세트를 증정합니다. 다음은 본사와 각 직영점에서 다양한 부스 활동을 진행하는 캠페인입니다. 캠페인 대상은 매장에 오는 모든 고객이며 캠페인 장소는 식당 안에 위치한 활동 부스입니다. 내용은 지점별 게임 활동 진행이며 여기서 게임 활동은 각 지점마다 다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지점마다 다르게 구성한 게임 부스 활동 중 청담점과 건대점 2가지 활동만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대점 PP 플라스틱 그림 찾기는 다양한 물품이 있는 그림 중 PP라고 적혀진 그림을 5가지를 찾아보는 활동입니다. 홍대점 환경호르몬 박 터트리기는 환경호르몬이라고 적혀있는 박에 환경호르몬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적힌 공을 던져보는 게임 활동입니다. 위와 같은 게임 활동에 참여하신 모든 분께는 사은품으로 추천권이 나가며 추첨하여 기간 내에 당첨되신 분께는 실리콘 식기 세트가 증정됩니다. 다음은 모든 매장에서 진행되는 플라스틱 없는 밥상으로 주세요 캠페인입니다. 캠페인 대상은 매장에 오는 모든 고객이며 캠페인 장소는 모든 매장 안 벽면에 포스터를 붙여 캠페인을 홍보하며 더불어 테이블 위에 안내판으로 세워둘 예정입니다. 캠페인 내용 중 캠페인의 목표는 환경호르몬 안전수칙 3가지를 포스터로 알리기입니다. 더불어 안내판 위 QR코드를 통하여 SNS 이벤트의 홍보 효과를 얻고자 합니다. 캠페인 참여 방법은 주문 시 플라스틱 없는 밥상으로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행사 참여 후 사은품으로는 탄산음료 5종 중 택 1을 증정합니다. 다음은 인스타그램을 통한 한양행쿡 SNS 이벤트 캠페인입니다. 대상은 인스타그램에서 한양행쿡을 팔로우한 모든 사람이며 장소는 한양행쿡 인스타그램입니다. 기간은 2021년 5월 1일 토요일부터 2021년 5월 14일 금요일까지 2주간 진행하게 됩니다. 캠페인 내용은 총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환경호르몬 안전수칙 카드뉴스 보기입니다. 여기서 카드뉴스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며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이는 화면은 한양행쿡 인스타그램 화면입니다. 첫 번째 카드뉴스에서는 SNS 이벤트 기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카드뉴스에서는 한양행쿡 환경호르몬 캠페인 필요성을 말하며 세 번째 카드뉴스에서는 한양행쿡 환경호르몬 안전수칙을 설명합니다. 네 번째 카드뉴스에서는 한양행쿡 본점에서 즐기는 미로찾기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으며 마지막 카드뉴스에서는 SNS 캠페인에 관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SNS 캠페인의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3가지 안전수칙을 아이와 함께 직접 실천하는 사진을 찍어 해시태그를 통하여 인스타그램에 기재해주면 됩니다. 해시태그를 해주신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하여 사은품을 증정하고 있습니다. 사은품으로는 먼저 실천사진 최고예요 상이 있습니다. 이는 10명을 추첨하여 실리콘 식기 세트를 증정합니다. 실천사진 감사해요 상은 50명을 추천하여 에이드 제공권을 증정합니다.
필요한 인원 및 경비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인원을 먼저 보면 미로 및 활동 부스 설치하는 사람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그다음에 캠페인 기획팀, 저희 5명을 사무직 기획팀이라고 생각해서 넣었고요. 미로 진행 요원 4명, 출고에 1명, 입고에 1명, 중간에 2명으로 안전 요원 및 진행 요원으로 두어서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또한 각 매장별 활동 부스에 요원 1명씩이 필요하고요. 여기는 작은 공간이기 때문에 1명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분들의 급여를 포함해서 경비를 생각해 보았는데, 첫 번째로는 제작비에 미로 세트장, 활동 부스 세트장, 그리고 인쇄물이 포함됩니다. 세트장의 경우에는 행사가 끝난 뒤 철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철거 비용을 포함하였고요. 또 인건비와 그다음에 세트장을 짓는 재료비, 다양하게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업체에 맡긴다고 가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미로 세트장은 단가 900만 원, 철거 비용까지 2번, 1,800이 드는 걸로 예상했고, 활동 부스는 미로 세트장에 비해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인건비가 5분씩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여서 단가가 130만 원, 그리고 6지점 합해서 780만 원이 든다고 예상하였습니다. 인쇄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딱 필요한 만큼 인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막 인쇄 업체에 맡기면 100 단위로 프린트를 해주시는 것 같아서 단가 9,600에 수량 500개를 해서 480만 원이 나왔고요. 인건비에는 세트장 진행요원, 부스 활동 진행요원, 캠페인 기획팀 인센티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행요원들의 시급은 최저임금보다 좀 높게 하여 9,000원으로 예상하였고, 하루에 8시간씩 근무를 하고 세트장과 부스 활동이 일주일씩 진행이 되기 때문에 총 이분들이 행사하는 기간 동안 받아가야 하실 돈은 50만 4천원입니다. 세트장 진행요원은 총 4명, 부스 활동 진행요원 6명이기 때문에 합해서 총 500만 원에 가까운 인건비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사무직 캠페인 기획팀의 경우에는 이미 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급여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하였고, 총 5명에게 매달 10만 원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에이드 상품권, 탄산음료 상품권, 실리콘 식기 세트 같은 경우에는 사은품으로 나가는 것인데요. 캠페인에 참여를 유도하고 그것을 권장하기 위해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광고 홍보비에 넣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금액이 나왔고, 인스타그램 홍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정에 카드 뉴스도 올리고 SNS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에서 저희 해시태그가 상위 노출될 수 있는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14일 기준으로 100만 원으로 잡았고요. 총 합해서 저희 예산은 최소한 5,644만 4,200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캠페인의 기대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는 아동, 성인, 그리고 기업이 3가지 측면으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아동은 실제적 적용을 통한 환경 호르몬 인식 변화 및 주체적인 보호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세분화된 목표로는 환경 호르몬의 위험성에 대해 스스로 알고 실생활에서 플라스틱 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실천합니다. 여기서 유리, 나무, 스테인리스, 실리콘 등의 용품을 찾아볼 수 있는 활동을 하고요. 환경 호르몬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마음을 갖는다. 태도적인 측면에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인에게는 아동을 환경 호르몬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능력 및 책임감 향상을 목적으로 두었습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캠페인은 아동 안전 캠페인이기 때문에 성인 자신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인 목적으로는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목표로는 환경 호르몬의 위험성을 인식한다. 플라스틱 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관심을 갖고 실천한다. 또 환경 호르몬에 노출된 식품 섭취는 성인보다 아동의 안전을 더 위협함을 안다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측면에서는 아동안전 캠페인을 통해 기업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입니다. 자사의 식품을 고객에게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고 고객으로 하여금 자사의 식품에 대한 신뢰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미로 행사와 활동 부스 같은 행사가 아동 중심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 단위의 고객들이 많이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였고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가족 단위 고객을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대 효과에 미치지 못하였을 경우 보완할 수 있는 점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에 미치지 못한 원인으로는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내부적 요인에는 캠페인 대상의 성향 파악과 기존 기업의 이미지 영향을 해당합니다. 먼저 캠페인 참여 고객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에 대한 소감 이벤트를 추가적으로 진행하여 캠페인이 기대 효과에 미치지 못한 이유를 파악할 것입니다. 더불어 기업 내부에서 가맹정립 직영점을 대상으로 환경호르몬의 식품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환경호르몬의 문제점과 이를 교육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올려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고 개선할 것입니다.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저하가 해당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요인이라면 단순한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온택트 캠페인으로 전환하여 온라인 교육 영상 또는 SNS 이벤트를 추가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필로그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유신 학생은 그동안 아동의 안전과 관련하여 주로 유아교사나 학부모의 입장에서 바라보았는데 기업의 입장에서 근거를 찾아보고 캠페인을 계획해보며 아동 안전에 대해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던 것 같아 유의미한 시간이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윤지우 학생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교재를 통해서는 알 수 없었던 환경호르몬의 실제적인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과정들을 자세히 알 수 있었다고 답하였습니다. 더불어 환경호르몬이 생각하지 못한 경로를 통해 아동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혜진 학생은 팀원들과 기업의 입장에서 기업의 홍보와 아동 안전을 함께 고려한 캠페인을 계획하며 캠페인의 목적 및 목표, 방향성, 구체적인 진행 내용, 소요 일자, 경비, 기대 효과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어서 매우 뜻깊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김도연 학생은 환경 호르몬 없는 식기도구 사용하기 캠페인을 진행하며 평소에 어떤 식기도구를 사용하였는지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생활 속에서 용기의 성분을 확인하는 습관을 생겼다고 말하였습니다. 더불어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내외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임혜주 학생은 탄탄한 근거에서 뚜렷한 목적이 나오기 때문에 캠페인이 대상에게 설득력이 있기 위해선 내용의 근거와 긴밀하게 연결돼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것을 맞춰나가는 과정이 어려웠지만 한 학기 동안 배웠던 안전교육을 내 것으로 만드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참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